네, 저는 삼성전자에서 24년 채용 및 인사관리 업무를 했었고 현재는 이커머스 업체에서 3년째 채용 업무를 하고 있는 제이슨이라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은 면접을 잘 보는 것인가?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. 우리가 잘 산 인생은 뭐냐 이런 거 정답이 없죠. 면접도 뭐 그런 정답은 전 없다고 보는데, 그래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자기 머리에 캐비넷을 만들어 가지고 캐비넷에 컨텐츠들을 잘 지어놔야 돼요. 그리고 컨텐츠에 태깅도 해두고. 왜냐하면 면접장에 들어가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의도치 않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약간 공격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, 실제로는 공격을 하지는 않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본인이 괜히 움츠려드는 거죠. 근데 그 컨텐츠들이 머릿속에 캐비넷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 태깅이 되어 있으면 뭐 고난을 극복한 것, 어려움을 극복한 것, 뭐 리더십을 해본 경험,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성과를 내본 경험, 조직 활동에서의 자신의 역할,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캐비넷에 담아두고 태깅을 다 해두면 유사한 질문이 올 때 끄집어서 쓸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게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으면 이제 면접위원들이 점수를 주려고 준 질문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이제 자다 일어나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케이스를 한 6개 정도는 자기가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. 그게 중요하고, 두 번째는 이제 실수를 할 경우가 있어요.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. 실수를 빨리 잊어버리라. 실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실수를 잊어버리고 남은 시간에 내가 최대한 잘 받아내겠다, 질문을 잘 내가 응대하겠다, 그런 마음을 가져야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게 사실 저도 그렇고 제일 많이 들리는 질문입니다. 뭐 하고 싶냐고. 직무와 개인의 핏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. 뭐 당락을 줄 거서 결정지, 그것이 면접의 다가 아니죠. 이 사람 와서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되고, 기업도 행복하게 퍼포먼스 내는 사람을 또 찾기를 원합니다. 그러면 뭐 하고 싶냐고 이렇게 묻죠. 그 질문을 내용만 바꿔요. 뭐 어떻게 성장하고 싶냐, 어떤 직무에서 뭐 성과를 내고 싶냐, 본질은 너가 뭘 하고 싶냐, 여기에 와서 그럼 뭘 하고 싶다. 30분 동안 2-3번 질문을 들어요. 그때 아주 일관성 있는 답을 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. 뭐 요즘 이제 신입사원분들은 유튜브도 보고 학원도 다니고 해서 거의 다 비슷해요. 그래서 구분이 힘들긴 한데, 그래도 이제 2단, 3단 계속 질문이 내려가 보면 진정성이 있는지, 그 다음에 그 진정성을 자기가 고백하기 위한 아주 실체적인 경험이 있는지, 이건 금방 드러납니다. 저는 SCM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. 근데 1, 2, 3 내려가 보면 SCM에 아주 개론적인 공부도 안 된 분이 있어요. 그거는 이제 금방 드러나는데, 아주 자기가 이제 큰 데서는 안 해봤지만 알바할 때는 참고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해봤다. 그 선배님한테 시스템 입력하는 걸 봤었을 때 first in, first out을 이렇게 안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더라, 이런 걸 봤다.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스토리랑 엮어서 해낼 수 있는 분이 있죠.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언하고 뎁스 있는 질문을 내려가더라도 진정성 있는 또 구체적인 증거 기반으로 제시해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는 피해가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. 가령 이제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,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뭐 이런 거예요. 그 아주 좀 고리타분한 주제인데, 그 지원자분이 어떤 그 개그맨 분을, 코미디언 분을 존경한다고 했어요. 근데 그 존경하는 이유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굉장히 재치 있게 이렇게 잘 하고, 경기 같은 거 할 때 점수도 취득을 잘 하고 해서 그런 생존력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존경을 한다고 했는데, 마침 그 주간에 그 연예인 분이 누군가를 비하하는 말을 해서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. 그걸 벌써 자소서에 다 적은 거예요. 면접장에서도 그걸 또 얘기를 한 거죠. 면접위원 4명이 있으면, 아 그래 그 코미디언은 뭐 그런 것도 할만하지, 이런 분도 있고, 아 어떻게 그런 남을 비하하는 말을 했을까, 이제 이렇게 갈리는 거죠.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좋대, 이러면 이제 원하지 않게 점수를 잃는 거죠.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는 주제는 일부러 좀 피해가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 시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혜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. 이거는 저의 관점인데 아마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. 가령 25명을 하루에 면접을 보면 아주 우수한 분이 2-3분이 계십니다.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루에 일과가 다 끝나도 아, 그 젊은이는 꼭 왔으면 좋겠다, 이런 분이 있어요. 그 다음에 한 또 2-3분은 아유 저분은 그냥 우리 회사에는 안 오는 게 좋겠다, 이런 분이 있습니다. 그럼 나머지 17분은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.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아까 상향 평준화되어서 변별이 어려운 그 집단에 계시는 분이에요.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이제 7명이나 6명을 고르고 나머지 떨어뜨려야 되는 거잖아요. 그때 우리가 보는 관점이 장점을 찾으려 할 것인가, 단점을 찾으려 할 것인가. 단점 찾는 게 훨씬 쉽습니다.
그래서 이 스포츠랑 비슷해요. 내가 점수를 내겠다라고 이 구기 종목을 하는 것보다 내가 점수를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, 탁구 같은 경우, 테니스 같은 경우. 그래서 이제 실수를 줄이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. 돋보여서 내가 가점을 얻는 것보다 감점을 줄이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냐, 그렇게 봅니다.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생각을 한다 이러면 좋은 일 3개가 있고 나쁜 일 3개가 있어요. 사실 나쁜 일 3개를 생각 더 합니다. 거기에 시간을 더 쓰고요. 이도 저도 아닌 그 17명을 생각을 했었을 때 무엇이 잔상을 줄 것인가? 감점 요인이 된 사람들이 잔상이 크죠. 그래서 점수를 따는 것보다는 읽지 않는 플레이를 하는 게 좋다,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감점에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큰 것은 논리적인 상술이 불일치하는 거예요. 그것은 본인이 면접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. 그 훅 들어가면 그냥 훅 만든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면 AI를 좋아하신다고 적으셨군요. 네, AI를 좋아합니다. 그때 이렇게 묻는 거죠. 3강에도 AI 수업 별로 안 들었는데요. 어떻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. 이러면 미리 그것이 계산이 되어 있어서 자신의 논리적 일관성이 준비가 된 분이 있고, 거기서 그냥 하고 당황하시는 분이 있어요. 그러면 이분은 자기 페이스 벌써 잃어버리고 면접위원이 주도하는 면접으로 바뀌어버립니다. 내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내가 막아낼 수 있는 논리적 증거 기반의 탄탄함이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, 그걸 좀 이렇게 연습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취준생 여러분들, 중고 신입 여러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요. 내일부터 출근!